검단 제일풍경채 4차. 여기는 제가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풍경채가 검단에 지금 4개를 새로 짓는데 제일풍경채 검단 1차가 102역. 여기 이름이 뭘로 됐죠? 검단 중앙역으로 됐나요? 네, 102역에 제일 가까운 곳 지어줍니다. 여기 다 분양을 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2차 최근에는 제일풍경채 검단 3차도 본청약을 했죠. 옆에 중흥하고 같이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런데 여기는 미분양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일정을 끝내고 오후에 여기 진짜 미분양 줍줍하러 갔어요. 그 전날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무래도 저 검단 제일풍경채 4차 미분양 줍줍하러 가야겠다. 이제 선착순으로 자녀 호실 받으러 가야겠다. 해서 돈을 딱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갔죠. 이거 미분양 줍줍하러 내가 갈 때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할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옛날에 분양했는데 남아도는 그런 모델하우스를 할 마음이 없는데 가진 않습니다. 집이 그 근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보통은 저 같은 마음으로 어느 정도 할 마음을 갖고서 가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오전부터 일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인터뷰를 부랴부랴 마치고 여기까지 가니까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됐습니다. 그 시간대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GTX-D나 뭐 검단 신도시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이곳은 타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한번 힘이 빠졌어요. 미분양 줍줍하러 가는 얘기 오늘 이럴 때 아니면 어디서 뭐 또 들을 데가 없으니까요. 자, 단지는 위아래로 길게 세로로 길게 배치가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4607동 아니면 4608동에 A타입 하늘색 요거 2개가 없으면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니까 없대요. 그러면 위에는 있냐? 요런 데는 있냐? 하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데를 봤냐면 시야에 간섭받는 게 싫어서 여길 딱 보고 그 다음은 여기. 근데 이 뒤까지 안 본 이유는 너무 멀어져서. 네. 이제 아파트 단지가 꽤 크거든요. 1500세대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안 하겠다란 마음으로 갔는데 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84B나 C는 있냐 하니까 좀 있대요. 여기로 하자. 라고 해서 제가 왜 여기를 하필이면 하려고 했을까? 일단은 그나마 이제 인천이니까 제가 좀 잘 아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여러분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검단의 아파트를 미분양 줍줍을 하려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타이밍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입지를 두고서 저 아파트를 두고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맘먹고 가서 앞으로 미분양 줍줍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봐라 라고 아주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검단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검단 이제 분양이 대부분 다 됐어요. 한 70% 이상, 80% 이상 분양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대로 된 곳에 청약 당첨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좀 이따가 이제 분양하는 검단 에코비스타 같은 경우 조금 분양가에 따라서 그 성적이 좌지우지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언제 기다려요. 또 최근에 GTX도 발표가 났기 때문에 스물스물 이런 분양권 또는 미분양 위주로 거래가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 신도시건 신도시에 새 아파트에서만 10년 정도 계속 살고 있어요. 제가 서울 살 때 살았던 곳들 저희 가족들과 오래된 주택에 사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요즘 우리 목동으로 이사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상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검단에서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제일풍경채 검단은 1차는 올해 11월이고요. 여기 25년 1월, 25년 4월, 25년 6월에 여기도 25년 몇 월, 26년 5월. 여기 2단계가 다 들어선 뒤에야 그 1년 뒤에야 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저는 신도시 또는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이 시간들이 커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범 단지 처음에 들어가는 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당연히 분양가가 싸기 때문인데 그 기회를 놓쳤다면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는 정주 여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스벅도 들어오고 또 뭐 지하철 생기네 마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야 입주하기 때문에 남들 가격 오른 거에 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봤던 곳이었고요. 사실 가고 싶은 데는 풍경채 1차인데 여기는 나중에 뭐 분양권 전매가 혹시나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었겠죠. 계약금 5천, 6천 정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좋았던 게 3년 뒤에 입주 전에 한 2개월 전부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6천을 투자해서 정말 상당히 큰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거는 검단 2단계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이 말은 사실 제대로 된 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섰어요. 오히려 주변에 구도심에 그런 영향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주변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아마 지어진 곳이겠죠? 네, 이런 모습들, 이런 구도심에 가까운 심리적인 구도심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제일 고민을 했던 건, 저와 제 아내가 제일 고민을 했던 건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네, 이제 저희 아이가 3학년, 4학년이 되다 보니까 교육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자. 지금까지 9년 동안 얘를 너무 풀어줬다면서 요즘 뭐 학원을 어디 보내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동으로 뭐 언제 넘어가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100% 신도시의 중학교로 배정되겠지만, 자, 여기는 바로 앞에 불로 중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쪽으로 배정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가장 망설이게 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샀다가 분양권 줍줍했다가 나중에 뭐 팔지, 뭐 그때 가서 팔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GTX D랑 E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지금 7호선도 공사 중이고요. 앞으로 지하철이 3개나 들어오는 곳이니까 여기 사는 데가 훨씬 더 집값이 많이 오르겠죠. 저는 여기를 좀 투자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왜 저기를 줍줍을 하려고 했던 건가, 단계별로 생각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디 뭐 아파트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미분양 집주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 정도의 단계별로 여러 가지 것들, 요소들 감안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해서,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이제 이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제 기세가 제 끌 떨어졌기 때문에 또 언제 될지는, 또 언제 마음이 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